시민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모니터를 보시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질문 4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공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각 질문에 해당하는 힌트를 3개씩 준비를 했습니다. 힌트 화면을 보시고 어떤 질문인지 유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의원님들이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얼만큼 잘 읽는지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힌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30일. 아이스크림 아닙니까, 아이스크림? 월말? 월말이요? 월말 평가가 생각나요. 월말. 네. 그 다음 힌트 볼게요. 이거는 또 뭔가요? 비싼 동네. 한강뷰. 한리버. 한강 다리. 네. 한강다리. 네.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볼까요? 네. 저는 모르는 오! 노래입니다. 네. 악보네요. 제3 한강교. 네. 이 노래 위원장님 아세요? 저희들 어렸을 때 따라 불렀던 노래입니다. 네. 김 사회자님 이 노래 정말 모르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압니다. 네네네. 어떻게 뭐 한 소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네. 뚜뚜뚜루뚜 아,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그 다음 곡까지 계속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자, 이제 노래를 아시니까 앞서 3가지 힌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제3 한강교. 한강의 다리들이 많이 한강의 다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강의 교량 개수. 다리다. 네. 얼마 전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는데 아마 네. 거기에 한강 교량 중에서 31번째인가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강의 다리의 어떤 개수인 것 같다. 자, 과연 어떤 질문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한강다리는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좀 오래됐긴 한데 어떻게 안전한가요? 서울시 오래된 다리들은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 마음을 놓고 사용하시고 건너셔도 됩니다. 네. 뭐 교량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노후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교각 또 물 수중부의 지반 침하 네. 또 상부 트러스의 그 부식 정도 또 상판 자동차와 사람이 다니는 상판의 문제점들을 유관 검사, 뭐 비파괴 검사 등등의 전문적인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오래된 다리들 이래도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에 관한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1974년. 70, 저 초등학교 입학한 해입니다. 그냥 뵙기에는 74년생 같이 보이시는데. 고맙습니다. 네, 편하게 웃으시네요. 그 중에 제일 맑은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자, 1974. 이거는 과연 어떤 질문에 대한 힌트일까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두 번째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석 씨. 그때는 캐릭터가 이제 유산슬 캐릭터로 활동을 할 때죠. 네. 저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유산슬? 힌트일까요? 74년 유산. 저분이 74년도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72년생입니다. 72년도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럼. 자, 과연 유재석 씨는 어떤 힌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다음 힌트 확인해 볼게요. 무장산 고덕동. 무장산 고덕동이면 문장길 의원님 지역구 같은데요. 본인이 뭐 뭔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예. 추론 좀 해주시죠. 감이 잡힙니다. 네.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서울 공간의 재배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하철 출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 출구 문제 과연 질문을 제대로 유추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장산역, 고덕역은 지하철 출구가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불편해요가 질문입니다. 보통 강남역이나 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출구가 뭐 12번 출구까지 있을 정도로 여러 군데로 뚫려 있는데 한 군데면 정말 너무 불편해서 이건 좀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하철 건설 당시에는 그 출입구 이용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은 그쪽으로 출구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변하면서 네. 또 재개발되면서 아니면 경작지가 주택지화되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지하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재구조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주거지 쪽에 지하철 출구를 더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 도시 그 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책화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전체 500여 개의 지하철역을 다시 평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옛날 지하철은 저 어렸을 때도 냉난방이 안 되니까 여름에는 지하철에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여는 게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은 제가 왜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계란 얘기를 한 것 같네요. TV에서나 좋습니다. 본 얘기예요. 뭐 아까는 뭐 제3 한강교 노래를 모르신다고 발뺌을 하시더니 네네. 이제 그 실상이 딱 나오는군요. 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대한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빌딩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만으로는 감이 잘안 오는 것 유추하기가 같아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전모네요. 네. 안전모. 안전모. 고층 빌딩 안전모 이러지 않을까요? 자, 두 가지 힌트만 보셨을 때 위원장님 어떤 질문이 좀 유추가 되시는지요? 정답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로자들에 대한 네. 일용직 네. 근로자들에 대한 네.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힌트를 3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것들 다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유추가 맞는지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건설 현장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있고 청년층들이 건설 현장으로 유입이 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사실 그게 한 258억 연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5년 동안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전체 금액이 1,290억 원 정도가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 좀 줄이고 조정해서 통과된 조례안이고요. 금액은 뭐 그 정도 1,000억 정도 안 들어가는 선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좀 해보자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이게 예산도 만만치 않아서 조례 제정이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하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관련 단체 분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네. 또 저희의 의견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도했던 부분과 현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또 관련 단체 분들의 이야기 또 네.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 예산의 문제 등등을 절충을 해서 최선의 방책을 만들어서 조례화했습니다.